옛날 탄광에 들어가던 광부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를 감지하려고 카나리아가 든 새 장을 들고 들어갔잖아요. 새가 노래를 멈추면 위험 신호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 경제라는 탄광에서 가장 먼저 위험과 기회를 알려주는 현대판 카나리아는 과연 뭘까요? 그 답이 놀랍게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의 쟁쟁한 투자자들이 매 순간 숨죽이며 지켜보는 단 하나의 나라. 왜 하필 한국 시장이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고감도 센서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특별한 센서를 한번 해부해 볼까요? 대체 한국 경제는 어떤 구조이길래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들여다보죠. 80%. 이 숫자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의 80%가 해외 상황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전 세계 경기와 한 몸처럼 아주 끈끈하게 엮여 있는 거죠. 근데요, 단순히 무역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파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핵심은 이 중간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가게에서 바로 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나 부품인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분위기가 퍼지면 전 세계 공장 사장님들은 뭘 가장 먼저 할까요? 완제품이 안 팔릴까 봐 걱정되니까 창고에 쌓아둘 부품 주문부터 확 줄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면 완제품을 더 만들기 위해 부품부터 서둘러 주문하겠죠. 결국 미국 소비자가 지갑을 열까 말까 고민하기도 전에 그 미세한 심리 변화의 신호가 이미 한국의 수출 주문서에 숫자로 딱 찍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 경제의 맥을 가장 먼저 짚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에 더해서 한국이 센서 역할을 하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속도입니다. 정보의 속도에서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거든요. 월가나 런던 같은 금융 중심지에서는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 수출 데이터는 글로벌 경제 시험의 완벽한 커닝 페이퍼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한 나라의 성적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족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달 1일 아침이면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59분, 뉴욕과 런던의 수많은 컴퓨터 알고리즘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기다려요. 그리고 9시 정각, 대한민국 관세청의 데이터가 발표되는 바로 그 순간 이 숫자들을 분석해서 단 1분 안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돈을 전 세계 시장에 재배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죠? 이 속도 차이 한번 보세요. 한국이 이미 한 달치의 성적표를 땡 하고 내놓을 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주요국들은 이제 막 데이터 정리를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공식 지표가 나오려면 최소 보름, 길게는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시간 차이는 어마어마한 기회이자 리스크거든요. 당연히 한국 데이터를 목 빠져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이게 한국 시장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바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금융용어로는 하이베타 특성이라고 하죠. 하이베타구나.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시장 전체가 좋을 땐 남들보다 훨씬 화끈하게 오르고 시장이 안 좋을 땐 또 훨씬 아프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딱 롤러코스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만큼 한국 시장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세요. 코스피 정말 곤두박질 쳤죠?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깊게요. 그런데 위기가 지나고 회복할 때는 어땠나요? 그 어떤 시장보다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시장의 숙명 같은 거예요. 가장 먼저 쓰러지지만 가장 먼저 일어서서 가장 높이 나는 거죠. 네, 바로 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겁니다. 글로벌 위기감이 딱 감돌면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이 가장 먼저 팔아야 할 위험 자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다시 돈 벌 시간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요. 가장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한국 시장에 돈을 넣으면서 성장의 가속 페달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센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특징을 갖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건 분명 한국 경제의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국은 세계 경제가 아프기 전에 먼저 기침을 하고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웃습니다. 하지만 이 타고난 민감함 때문에 시장은 엄청나게 출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은 아직 선진국은 아니고 신흥시장이지라는 그 꼬리표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경보를 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카나리아. 하지만 정작 이 카나리아는 신흥시장 지수라는 좁은 세장 안에 갇혀서 이 모든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카나리아가 불안한 세장을 열고 더 넓고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이라는 숲으로 날아가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대체 뭘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자를 다루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